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이나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 폐품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 정크 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크는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산업 폐기물을 재해석한 정크 아트는 도시의 예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쓸모없는 고철을 모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정크 아트와 함께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꼬마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무엇이든 차고 넘치는 세상. 쌓여만 가는 무수한 생활 속 폐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생각한 에코라이프 그 두 번째. 자연의 산물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에게도 순조롭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폐품으로 만드는 환경미술 정크아트는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한 폐기물이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의 탄생 비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제 물고기인데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네. 아구 있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 그 아구찜 먹는 아구. 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업하다가 잠시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접었을 때 낚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 묵직한 게 물렸는데 뭐 나오라는 물고기는 안 나오고 이런 그 나무가 딸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이 기분 나빠 하다가 보니까 모습이 어떤 그런 그 물고기 형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빈 부분에다가 눈과 그 입 부분을 좀 철로 만들 거고 지느러미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강에서 건진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군요. 부서진 돌과 고철, 나무 조각 등 세상에 남겨진 모든 잔해들은 작품을 위한 소재. 쓰레기로 뒤덮인 도시 풍경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셨다고요? 고물상과 폐차장에서 얻는 물건은 새로운 오브제가 되어 폐품과 예술품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크아트는 산업 폐기물을 재해석한 도시의 예술이라 불리기도 하죠. 작품을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일반 작품들이랑 다르게 폐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작품들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 주변에서 많이 쓰던 것들, 즉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용으로 썼던 공업용으로 썼던 산업으로 썼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명이 다한 것들을 내가 다시 이제 그 모아가지고 엮고 용접하고 붙이고 자르고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재밌어 하는 거죠. 이 재료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기술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그 재료의 성질. 우선 이제 철로 얘기하자면 이제 철의 그 용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물성이 같은지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후에는 서로 그 융합되지 않는 재료들을 서로 그 붙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알루미늄과 철을 붙이자면은 절대 용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어떤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탭을 내 가지고 이제 볼트를 박아서 볼트는 쇠니까 쇠와 쇠를 이제 붙여가지고 서로 붙인다든지 그런 그 물성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에코예술은 보물을 보물로 만드는 용접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기계에서 떠오른 얼굴 형상 아래 차차 자리 잡혀가는 균형을 위해선 물건의 고유한 성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주변에 친숙한 재료를 재활용하는 정크 아티스트처럼 자연의 산물을 이용해 자연 미술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아이들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에코라이프를 배웁니다. 동물과 환경을 통해 태어나고 숨쉬고 썩게 되는 자연의 순환을 배우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보이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잘하고 있어 봐봐요. 알았죠? 타본 적 없어요. 저
우선 숲속에서 만나는 동물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모든 모양의 기본이 되는 점, 선, 면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각되는 자연의 이미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을 이용한 연상학습 단계는 다양한 도형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고 자연의 소재를 구체적인 형태와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또 보세요. 딩동댕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뭐가 더 필요해요 이제? 흩어진 나뭇잎과 장가지가 모여 새가 되었네요. 본격적인 미술 시간. 아이들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동물들을 만들기 위해 나무와 꽃이 가득한 공원으로 나가 여러 모양의 나뭇잎을 주었는데요. 바구니에 가득 담긴 자연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꼬마 미술사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몸은 무슨 모양이었어요? 네모. 네모! 맞아, 네모로 그럼 그리면 되겠다. 다리는? 네. 다리는? 축하네. 길쭉한 네모. 맞아,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우와. 머릿속에 떠오른 모양을 밑그림으로 그려볼 시간. 숲속에서 뛰노는 동물 친구들을 상상하니 가지각색의 모습들로 살아 움직입니다. 뿔과 무늬 등 생김새를 파악하는 아이들의 표현력이 섬세한데요. 나뭇잎과 가지들로 색칠된 스케치가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여기 친구는 어떤 모양 그린 것 같아요? 어떤 모양 그렸어요? 얼룩말. 얼룩말 그렸어요. 그러면 얼룩말 얼굴은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 세모니까 그럼 나뭇잎을 세모 모양으로 찾아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세모 모양 나뭇잎은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연 재료를 활용한 자유로운 도형 조각들. 마음과 손이 가는 대로 싹둑싹둑 가위질하면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넘쳐 흐르고 어느새 자연과 어울리는 작품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슴뿔을 뭘로 만들었어요? 사슴뿔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소나무. 와, 여기는 이 사슴은 뿔이 굉장히 멋진 사슴인 것 같아. 잘했어요. 네. 소나무의 촘촘한 잎은 사슴의 뿔이 되기도 하고요. 하얀 꽃송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토끼예요. 훌륭하게 완성된 자연 미술가들의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오늘의 완성품들은 시간이 지나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고 몇 해가 지난 지금의 계절쯤 무성한 잎으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루는 소재들이 인공적인 것들이 많긴 한데 자연적인 소재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동식물을 통한 인간다움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 모양 자체가 자연모를 통해서 보다 보면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감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배운 에코라이프의 방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는 변화와 소멸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에코 생활을 만드니까요. 네, 쓸모없는 물건들이 모여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또 아이들이 아까 만든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도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네, 자연의 재료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다양한 자연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발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또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정크아트를 통해 자원의 위기와 환경 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혜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